조건부이긴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했고 미국은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물밑에서 조율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점은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기적의 직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태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한국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주요 국가의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어요. 전 세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동참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이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일본은 대북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패싱, 또 재팬 패싱을 우려한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해서 이에 편승하려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대론. 일단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한반도 운전대를 우리만 잡고 있다라는 일부의 시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금의 모습은 북한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무력 완성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된 계획표대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우리의 성과라고 만족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그 정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다분히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반도 운전대에 주변국들도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즉 한반도 운전대는 반자율주행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네,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 2016년에 한 말, 그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 전 공사는 당시 기자회견 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까지 핵무력을 무조건 완성한다는 시간표를 정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핵무력 완성 직후인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는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무언가 다른 걸 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태 전 공사 측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 지명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 그러니까 주파수 인사로만 볼 게 아니라 북한을 보다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만큼 북한 간, 북미 간 이견으로 인해서 지금의 대화 국면이 틀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우리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를 잘 분석하고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웅 기자 수고했습니다.